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3일 오후 지금 시간이요 4시 47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부터는요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갤럽 하면 대표적으로 친여 여론조사 기관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도한 민심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다.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요. 일단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결정적 근거는 우선 뭐 한국갤럽 어떻든지 간에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하나인데요. 21%의 정권교체. 제가 보기에요. 한국갤럽에서 20%가 넘는 정권교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 기억에 처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멀리 올라가면. 그 정도로 이제 한국갤럽도요. 민심의 흐름,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50대의 대반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50대 하면 지금 콘크리트 중에 콘크리트예요. 왜냐하면 20대는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살살살살 등을 돌려갖고 완전히 등을 돌렸고, 30대도 등 돌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40대와 50대가 요지부동이에요. 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 그렇고, 특히 50대는 누굽니까? 586 아니에요. 꼼짝 안 했어요. 50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번 한국갤럽,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특징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한국갤럽은 언제 여론조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잖아요. 오늘이 13일인데 12일하고 12일하고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갤럽은 통상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여론조사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리얼미터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간에 무조건 하고 이재명이를 이깁니다. 예. 뭐 둘 다 이기는 건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이재명이를 홍준표가 40.7대 40.6으로 이겨요. 그런데 윤석열은 집니다. 43.0대 40.4로 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이는 29, 그리고 이재명이가 42.5, 그리고 원희룡이가 28.9, 윤석열이 4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한테 약 3% 2.6% 차이도 뒤지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40.7에서 40.6으로 이기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여론은 56.7, 그 다음에 유지가 35.6에서 21.1%로 최고로 높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긍정평가율은 37.6, 부정평가율이 58.5. 그래서요. 긍부정 차이도 21% 정도로 상당히 이제 딱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일단 5.4%가 빠졌어요. 그래서 30.5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6.7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정권 교체 여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여론 지지율 차이가 20% 이상 난다 이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자구도 여야를 집어넣었을 때 홍준표가 1등이에요. 31.2, 0.8%가 빠졌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30.1, 2.9%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둘 차이가 1.1로 초접전 상태에 있다. 그리고 유승민이는 18.2, 그리고 원희룡이가 5.3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흐름에서의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재명이가 40.6하고 홍준표 40.7인데 이재명이가 왜 0.1로 지고 있느냐? 이게 컨벤션 효과예요.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바람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홍준표한테까지 지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재명 지지층을 이낙연 쪽에서 흡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한국갤럽, 이게 머니투데이 의뢰로 해서 나온 건데 말이죠. 지역별로 보면 홍준표하고 이재명을 지역별로 보면 TK하고 그다음에 PK에서 보면요, 홍준표가 45.2, 그다음에 PK에서는 50.0인데 이재명은 27.5, 33.7이에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호남에서 보면은요,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이가 67.3인데 홍준표가 20.3,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요, 이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이가 홍준표를 약간 앞서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42대 36,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는 42.7대 42. 그러니까 뭐 이거는 초박빙입니다. 이 전라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홍 의원이 앞서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20대에서는 홍 의원이 우세고 4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우세입니다. 그래서 이 우세한 표를 보면 홍 의원은 20대에서 45.9인데 이재명이는 32.1,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40대에서는 59인데 홍준표는 29.0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윤석열은 이기는 걸로 나와요. 43.0 대 40.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요, 20대, 30대, 40대 연령별 선호도에서 윤석열이 뒤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뒤지냐? 20대 이재명은 40.4%인데 윤석열은 28.5, 30대가 이재명이 48.4인데 윤석열은 32.1, 그 다음에 40대가 이재명의 경우에는 61.9.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4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은 24.7.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50대 이상에서는요, 윤석열이가 앞섭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서는 43.6, 그다음에 59.6 이렇게 윤석열이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서 이재명이는 42.8, 그다음에 60대에서는 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요, 이재명이가 79.9, 윤석열은요 10.9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TK, PK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3.7, 48.5인데 이재명이는 26.1, 34.7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이가 높아요. 44.2 대 이재명이는 38.4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당연히 안방이니까 이재명이가 44.4, 윤석열은 38.7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유승민하고 원희룡이는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파요. 일단 뭐 원희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가 45.5 대 원희룡 28.9로 이기고, 이재명이가 이기고 말이죠. 그리고 유승민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가 42.5 대 유승민 29.0.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하나를 빼놓고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한국갤럽에서는 모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가 31.2,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30.1입니다. 유승민이가 18.29, 원희룡이가 5.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 2, 3, 4등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지금까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해 드릴 거는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20대에서는 홍준표가 압도적입니다. 41.3, 윤석열은 11.6이에요. 그리고 30대에서도 홍준표가 34.3, 윤석열은 17.6입니다. 그리고 40대도 홍준표가 앞서요. 32.2 대 21.8입니다. 50대, 60대에서는요, 윤석열이 앞서요. 홍준표가 28.8대, 윤석열은 33.6, 이게 50대고요. 60대에서는 윤석열이 50.6, 홍준표가 24.6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지정당별 조사에서는, 그 다음에 완전히 갈라져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이가 56.1, 그리고 홍준표가 32.7, 그래서 무려 24% 정도 차이로 윤석열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요,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윤석열보다.
뭐 이 여권 지지층도 이제 뭐 정의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자, 이거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보면 홍준표가 34.1이고 윤석열이 8.7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보면 홍준표가 37.1, 윤석열이 6.9입니다. 정의당에서 보더라도 홍준표가 27.4, 윤석열이 7.6입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 보면요, 홍준표가 24, 윤석열이 22.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홍준표 후보가 그야말로 어떻든 외연이든 아니면 중도 외연이 확장이든 아니면 역선택이든 간에 이 이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여권 성향의 지지표가 상당히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에 들어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성향별로 보면 윤 총장이 앞서고 진보와 중도에서는 홍 의원이 앞섭니다. 그래서 보수층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은 47.3, 홍준표는 31.5, 유승민 9.7, 원희룡 4가 되고요. 진보층의 경우에는 홍준표 32.2, 유승민 31.4, 윤 총장이 3분의 1에 대한 11.2, 원희룡이는 6.2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 보면요, 홍준표 33.3, 윤석열 25.2, 유승민 18.8, 원희룡 6.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를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는 인천, 경기, 충청도, 광주, 전라에서, 윤석열은 서울, 강원, 그 다음에 TK, PK, 제주에서 윤석열이가 앞섭니다. 예. 자, 뭐 지지율 이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대충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0.5, 국민의힘이 36.7, 그리고 긍부정 잘하고 있다는 37.6, 못하고 있다가 58.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못하고 있다,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못하고 있다예요. 예, 모두가. 그리고 연령별로도 20대와 60대에서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연령은요, 딱 40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표 의향별 응답을 보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 중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9%, 잘못하고 있다가 58.2%입니다. 예, 이게 반드시 투표할 층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심판 선거로 가겠다는 얘기다. 이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침 오는 갤럽 조사에서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아니고 아마 투표할 것이다. 2층. 여기에서는요, 잘하고 있다는 28.2, 잘못하고 있다는 63.5. 그러니까요, 투표한다 아니면은 반드시 투표한다. 2층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올라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불만이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 선거는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심판 선거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선거 결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밤에는요, 이번 주, 지금 현재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1일, 12일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는 오늘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9, 10, 11일, 12일 것까지 여론의 쭉 흐름, 트렌드를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요, 결국 당무위가 열렸어요. 당무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무효표 더 이상 합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낙연 완전히 이제 이의 제기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민주당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한 결정 이거를 그대로 추인키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낙연 측에서 입장 밝힌 거 무효다. 그러니 결선 투표 가자. 이거 절대 접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어요. 여권 후보로서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내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완전히 이제 우리 야권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편에 숨으로써 결국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표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이슈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장기표 후보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좀 나와 있지만은 조폭과의 연계설을 아주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죠. 성남시장 일대 이 조폭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아예 딱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때 들어온 이 조폭이 누구냐면 국제 마피아파, 즉 국제 PJ파 소속의 조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표 후보가 오늘 이 폭로한 내용, 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의 유튜브 겸 팟캐스트인 강인선 배성규 모닝 라이브에 나와서요. 이 조폭과 연계성을 폭로했고,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성도 폭로했습니다. 이 경기동부연합과의 폭로, 이 연계성, 이건 저도 이미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장동 사태, 뭐 김부선 사태, 그 다음에는 뭐 이 전과 사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조폭이 시장 사무실에 와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고 이거 사진 찍는, 이런 조폭하고 이런 연계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주 국제사회에서요 나름대로 중견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대통령으로 참 1위로 그것도 여권에서 말이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이 장기표 후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신발을 신은 채 두 발 위에다가 이재명의 책상 위에다가 다리를 얹어놓고 엄지척하는 모습, 이 사진까지 찍었을 정도가 된다. 이게 합성사진이겠느냐? 전혀 아니다. 예, 전혀 아니다. 합성사진이 있으면 고발을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가만히 있었겠느냐? 예. 그래서 장기표 후보도 합성사진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요. 당시에 뭐라고 이제 이런 사진이 이미 조금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안 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 사진이 좀 도르니까, 아, 우리 이재명 시장의 시장실은 열린 시장실로 운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은 누구든지 시장실에 들어와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동네 무슨 저기 복덕방도 아니고 동네 복덕방이나 하기로 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이 있는 데서 이 사진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찍는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느 방문객이 아무리 조폭이라고 해도 이게 조폭하고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재명이는 변호사 시절에 국제 PJ파 조직원 2명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후임인 은수미 시장, 이 조폭, 이 조직폭력배에게 한테 1년간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마피아파, 이 JP파가 이게 성남시를 장악하고 있는 조폭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과의 특수관계, 이것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경기동부연합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아주 핵심 인사였었어요. 친북조직. 이게 뭐냐? 2010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통진당의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김미희 전 의원이 경쟁자로서 출마한 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출마를 안 하고 이제 이재명이의 말하자면 인수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이 지사의 지지, 말하자면 운동을 한 것이죠. 통진당 연합 출신의 김미 의원이. 예. 그래서 김미희가 전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장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김미희를 매체로 해서 동부연합과의 어떤 연루 관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표 후보도 최근에 북한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고 국힘 게이트라고 했는데 이재명 주장과 똑같다. 북한이 친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을 의식해서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김만배하고 권순일 재판 만나서 사후 수뢰죄, 이거 장기표 후보가 고발했잖아요. 이 얘기도 또다시 다시 거론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빨리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건 뭐냐?
아마 근시일 안에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겠다, 협의하고 있다, 이걸 공개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일제히 이건 선거 중립을 지켜라, 대장동 공모를 공모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은폐하겠다는 거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면서도요, 이런 뒤늦은 철저 수사 지시보다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더 우려한다.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홍준표 후보도 현직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정당의 총재가 아닌 평당원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자리인데 특정 당 후보와 비밀을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를 공모하여 은폐한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부디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래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이낙연 대표, 야, 이러려면 뭘 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쳤는지 역시 이낙연답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지금 방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당무위 결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무위에서 이낙연 대표 이의 신청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승리가. 그런데 이낙연이가 지금 뭐라고 지금 발표를 했느냐? 내가 수용한다. 예, 수용한다. 당무위 결정을 수용하겠다.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뭐라고 선언했냐면 페북에 올려가지고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그래서 일단은 진정국면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 이거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낙연이가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낙연 이 당무위 결정이 난 지가 지금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용한다고 밝힌 거예요. 야, 이거 이래 갖고 이게, 아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떻게 최장수 총리를 했는지 참 한마디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낙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는 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니까요. 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니까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지를 별로 못 받는 거가 아닌가. 예, 문제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이 방송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또 다시 이제 여러분께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중요한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